세상의 끝, 얼음이 지배하고 어둠이 몇 달씩 지속되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합니다. 그린란드는 단지 땅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 공동체, 적응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곳 중 하나가 어떻게 삶의 끈질김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함께 이 이상하고도 강력한 이야기를 탐험해 보세요. 삶의 철학과 성찰. 그린란드는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회복력, 감사, 그리고 자연의 힘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편안함, 필요, 만족에 대한 당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이 현실은 단지 생존을 넘어서 관점을 가르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침묵 속에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의 삶의 모든 요소는 자연, 전통,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영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린란드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삶의 리듬이 성찰을 자극하고 살아있다는 이 연약한 기적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회복력의 문화. 모든 것을 감안해도 그린란드 사람들은 평온한 미소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혹한 환경의 땅이지만 동시에 깊은 공동체의식, 사랑, 조용한 인내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강함은 자연을 거스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조용한 용기를 상징합니다. 과잉의 여지는 없으며 연결과 기여만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상호 도움을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영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린란드에서는 견딤의 능력이 공동체의 성취이자 생존의 매 순간에 새겨진 문화적 승리입니다. 그린란드의 거칠고 아름다운 자연. 삶은 수백만 개의 세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에 이끌립니다. 그린란드는 세상의 끝자락에 위치한 광활하고 얼어붙은 땅으로 생존이 은유가 아닌 현실인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두꺼운 얼음과 혹한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곳의 강렬하고 압도적인 매력입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 풍경은 삶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깎아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의 삶의 모든 요소는 자연, 전통,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의미는 존재하며 그것은 얼어붙은 대지에 새겨지고 차가운 바람에 속삭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삶. 사냥과 낚시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배가 없는 사람들은 얼음 위에서 막대기와 그물을 사용해 낚시를 합니다. 사냥한 동물, 물가에 북극곰, 고래의 모든 부위는 음식, 의복,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낭비하지 않고 적응합니다. 이 생활 방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땅과 바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영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양이 되는 고기, 따뜻하게 해주는 가죽, 도구로 쓰이는 뼈,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인의 자급자족은 겸손하면서도 영웅적인 고대의 삶의 리듬을 반영합니다. 전통과 음식 문화. 북극곰의 머리는 결혼 선물로 주어지며 고래고기는 환대의 표시로 제공됩니다. 이누이트는 정밀하게 고기를 나누기 위해 칼로 식사하며 스칸디나비아의 풍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식사는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식입니다. 모든 요리는 고난의 이야기, 동물에 대한 존중, 세대를 거쳐 전해진 회복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순환과 한 입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거칠게 보일 수 있는 전통조차도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공존, 창의적 활용, 정체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식탁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영양이 단지 신체를 넘어 기억, 전통, 공동체의 중심을 먹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 그린란드에는 사유재산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사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세상의 끝에서는 혼자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원이 소중한 이 땅에서는 연대가 단지 미덕이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음식, 주거, 책임을 공유합니다. 자연이 협력을 요구하는 이곳에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진정한 부는 소유물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얼어붙은 땅에서 생명을 지속시킵니다. 역사와 정착. 그린란드의 인구는 바이킹 무역상이 아닌 수천 년 전 얼음 다리를 건너온 이누이트의 후손입니다. 바이킹들은 식민지를 세우려 했으나 척박한 땅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여름의 녹음에 속은 바이킹 탐험가들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 이누이트는 이미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인내의 증거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견디고 배우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뼈와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그린란드의 이야기는 정복이 아니라 존중, 인내,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통치 하의 삶. 그린란드는 높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덴마크 왕국의 일부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약 10억 달러를 지원해 섬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린란드인은 덴마크에서 공부하거나 치료받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복잡합니다. 양육, 의존, 정치적 균형이 공존합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 유산이 오늘날에도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그린란드의 문화는 분명 독립적이지만 정부의 모든 결정은 덴마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의 자치권은 힘겹게 얻은 것이지만 완전한 독립은 실용성과 자긍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꿈입니다. 덴마크와의 연결은 생명줄이자 제약이지만 조용한 존엄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 그린란드는 우라늄, 철광석, 세계에서 가장 큰 어장 중 하나를 포함한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 땅은 매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침묵 아래에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정학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린란드는 단지 눈의 땅이 아니라 기회, 주권, 국제적 영향력의 땅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들의 땅을 탐내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황해는 외딴 곳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원과 위치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뿌리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외부 영향에 단호히 저항합니다. 그린란드의 EU 탈퇴. 1981년 그린란드는 브뤼셀의 어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EU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생계의 핵심인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문화적, 경제적 입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맥박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외교 정책이 지역의 필요와 충돌함을 인식했고 단기적인 수능보다는 주권을 택했습니다. 그 투표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일시적인 편의와 맞바꾸지 않겠다. 이 섬은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지만 먼 외부의 지시가 삶의 본질을 무시할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힘. 갑작스러운 쓰나미와 눈보라는 경계를 필수로 만듭니다. 이곳의 자연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빙하 해빙은 그린란드 주민들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얼음섬에서의 삶은 한순간의 실수가 생존과 비극을 가를 수 있는 끊임없는 주의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힘들은 두려움이 아닌 깊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린란드에서의 삶은 하늘, 눈, 침묵을 읽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거짓된 안락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자연만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이곳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위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시험은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인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정신적 고통. 햇빛 없는 겨울날과 혹독한 폭풍은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 주는 정서적 부담은 심각하며 만성 질환에 대한 기대 수명도 불확실합니다. 태양이 거의 떠오르지 않는 수개월 동안 고요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정신적 부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정신 건강이 사치가 아니라 매일의 균형입니다. 차가움과 어둠은 내면을 시험하며 가족은 지지의 중심이 되고 전통은 심리적 지탱이 됩니다. 이런 어둠을 견딘다는 것은 담요를 덮는 것이 아니라 유대감,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삶의 목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온 사람들은 조용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침묵 속에서 얻어주고 속삭임 속에서 공유됩니다. 고립과 기본적인 생활. 그린란드는 열악한 기반시설, 부족한 의료,
극도로 제한된 교통수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은 높고 속도는 매우 낮으며 일부 지역은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고립은 단순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서적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실로 거대합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야 하거나 기본 물자를 사러 배를 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결정이 무게를 가집니다. 자립은 고귀하지만 동시에 취약함을 동반합니다.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한 이곳에서 예방과 공동체가 전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소한 불편에 불과한 것이 여기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사람들은 소리 없이 현실을 수용하며 조용한 개선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착 구조와 사회생활. 누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린란드에는 6개의 정착지밖에 없으며 어떤 곳은 인구가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 외딴 지역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갖추고 있으며 가게 하나와 작은 교회가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의 사회생활은 친밀하고 섬세하며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모든 행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은 친밀함을 낳고 산만함이 없는 곳에서 전통은 더욱 빛납니다. 이곳에서는 미소 하나가 큰 의미를 지니며 친절한 손짓 하나가 수개월 동안 기억됩니다. 현대적 편의는 드물지만 인간 간의 연결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린란드의 정착지는 적지만 그 따뜻함은 차가운 침묵의 풍경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결혼과 인구 위기. 인구가 희박한 그린란드에서는 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지역 당국의 중개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부 다처제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낭만보다는 회복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며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지속시키기 위한 헌신으로 재정이 됩니다. 가족은 실용성과 배려로 형성되며 그린란드 사람들은 전통을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지켜내기 위해 적응시킵니다. 외부인의 시선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선택들은 욕망이 아닌 필연에서 비롯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생존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조차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여행과 교통. 농촌 지역에서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끄는 썰매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어떤 마을은 3,000마리 이상의 썰매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 간의 조용한 생존 협약이 존재합니다. 이 개들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힘, 충성, 인내를 위해 길러진 동반자입니다. 썰매꾼과 개팀 사이의 유대는 눈과 침묵, 그리고 절박한 필요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폭풍이 며칠씩 지속되는 곳에서 썰매는 생명의 끈입니다. 모든 여정은 신뢰, 기술, 협력의 행위입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 소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전통, 자립, 기억을 상징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여행이란 속도가 아니라 생존, 정신, 그리고 땅을 존중하는 리듬입니다. 환경 및 폐기물 문제.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가 외딴 매립지에 쌓이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장기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손대지 않은 자연으로 알려진 이 땅에서 이런 모순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으며 스며들고 상처를 남깁니다. 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도덕적 과제입니다. 이런 경험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단순함, 고요함, 함께 견디는 회복력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도 현대의 수요 증가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활용 및 폐기 시스템 속에서 그린란드는 생태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해치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외딴 마을들은 종종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는데 이는 환경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생태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마지막 위대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도움과 혁신, 그리고 세계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 즉 적응하고 연결되며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능을 말해줍니다. 그린란드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얼음의 최전선을 당신은 과연 방문해볼 용기가 있을까요?